네, 두 번째 키워드는 육아휴직입니다. 네. 네, 보시면 뭐 차별, 승진, 아이, 걱정 이런 단어들 눈에 띕니다. 사실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 있는 키워드죠. 그래요. 육아휴직이 잘 돼야 아이도 좀 마음 놓고 낳을 수가 있으니까. 맞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회사가 있어요. 네. 그래요? 그 육아휴직을 최장 5년까지 주겠다. 오. 아. 예, 발표를 했어요. KB국민은행인데 아. 은행권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는 제도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5년이면 뭐 거의 유치원 갈 때까지. 그렇죠. 네. 원래 이제 육아휴직이 2년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3년 더 쉬었다가 돌아올 수 있게 했다고 해요. 혹시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까? 일단 그 퇴사하고 3년 뒤에 재채용하는 방식인데 퇴사 전에 근속 기간이랑 직급도 그대로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시끌시끌하기는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시끌시끌하다. 이유가 있겠죠. 시끌시끌한 이유가. 그렇죠. 왜냐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.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를 그게 들면 되겠냐? 그렇죠. 5년 경력 단절이 말처럼 쉬운 줄 아냐. 이 정도면 신입사원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. 3년은 무급인 거네. 그래도 좋기는 한 듯. 남자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. 이런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댓글 관련해서 일단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1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는데 그렇죠. 아빠도 쓸 수 있잖아요. 아빠 쓸 수 있죠. 예, 우리 네. 박 앵커가 네. 그 보도국 최초의 아빠 육아휴직 다녀오셨거든요. 잘하셨어요. 네. 예. 네. 제가 1년 다녀왔습니다. 네. 2018년에. 그래서 사실 이거 당연한 건데 네. 박 앵커가 진짜 드문 케이스긴 해요.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보시면 네, 이런 게 있습니다.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. 그래서 자유롭게 쓴다. 뭐 60% 정도. 네. 아, 요거는 이제 이겁니다. 그 아빠가 4.1%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정도. 비율이 4.1%밖에 안 되고요. 예. 엄마는 65.2%. 그러니까 엄마가 쓰는 건 그래도 이제 어느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빠가 쓰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사실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또 네. 쉽진 않아요. 그리고 또 이게 소득이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. 네. 소득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. 그쵸, 특히 또 그쵸. 아빠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네. 부분도 신경을 쓰고 하면. 네.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았죠. 근데 나중에는 또 정말 쓰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. 예. 네. 그랬더니 이 보시면 자 자유롭게 쓴다가 60%, 자유롭게 쓸 수 없다가 40%. 근데 이게 고용 형태랑 사업장별 그 사용 어려움을 보면은 네. 5인 미만이 69.9%로 사용하기 어렵다. 비정규직 61.5%, 정규직이 34.8%, 대기업 28.9%, 공공기관이 19.5%니까 직업에 따라 또 직업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.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좀 이게 회사 따라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. 맞아요. 근데 말로만 저출산 얘기할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못 쓰는 것 같아요. 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온라인에서 육아휴직 키워드 분석을 제가 해봤더니 네. 긍정 반응보다 부정 반응이 훨씬 많고요. 거의 70%가량이 부정 반응이에요. 예.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민, 차별, 스트레스, 부담, 걱정 이거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부부들에게 이 제도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부정 반응이 너무 많다는 거. 그래서 육아휴직 긍정 반응이 한 90% 이상 정도 나오는 날 되면은 저출산 문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